오늘 이 검찰 독재 대책위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올해 초에 우리가 지금 복기해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태국에서 체포돼서 송환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구속돼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 시작은 뇌물과 횡령, 주가 조작 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체포돼서 송환돼 올 때 그 공항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은 변호사비 대납건이었거든요. 대대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비 대납건 관련해서. 그런데 막상 이제 구속해서 수사하다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건은 유야무야 돼버리고 갑자기 이제 대북송금권이 나온 거예요. 그 대북송금권이 이제 800만 달러 아닙니까? 그 중에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300만 달러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유엔 제재라든지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이 불가능했었어요. 불가능했기 때문에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경기도에서 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제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유리 온실을 지어주는 그런 거였어요. 현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500만 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가지 않았다. 예, 만약에 500만 불을 이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하면 이미 스마트팜 사업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2001년에도 5억씩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스마트팜 그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맞지가 않다 이런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금과 관련해서 500만 불이 스마트팜 대납이라는 것까지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30일 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이유는 300만 불에 대한 그 방북을 위한 그 대납과 관련돼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300만 불과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이거를 규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3자 뇌물죄는 아시겠지만 뭐 부정한 청탁과 대가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이렇게 그 북한의 그 이제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권이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고, 또 경기도와 관련된 사업들을 몇 가지 따내기 위해서 그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당의 대책위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뭐 전기 오토바이 사업이라든지 또는 10만 장 마스크를 쓰고 10만 장을 경기도에 지원하고 이재명 도지사와 같이 이제 협약서를 체결하는 그것도 이제 거절했고, 모든 사업들이 다 쌍방울의 요구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다 확인됐기 때문에 그 300만 불에 대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장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게 이재명 대표랑 변호사비 대납건으로 이제 엮으려고 하다가 그건 이제 유야무에 없어져 버리고 대북 송금권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거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그거에 대한 범행의 동기라든지 과정들이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만 불을 스마트팜 비용으로 대납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거기다가 추가해서요. 실제로 500만 불은 그 2019년 5월 달에 단천특구 히토류 독점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잖아요. 쌍방울이 북한하고. 그거에 대한 계약금조로 1월과 4월 달에 나눠서 200만 불, 300만 불에서 500만 불을 줬다라는 것이 그 주가 조작 나노스라는 그 계열사의 나노스라는 그 광림 등등으로 해서 주가 조작해서 1,500억을 벌었잖아요. 그 나노스의 IR 그러니까 투자 설명서 상에도 500만 불이 계약금을 줬다는 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변호사비 대납권처럼 500만 불에 대한 스마트팜 그 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지금 유야무에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거는 그냥 300만 불 그 방북 비용 대납이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그 제3자 뇌물죄를 기소를 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한 청탁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과 관련된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경기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북한과 관련된 그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된 저거는 경기도지사가 인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 성립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경기도와 관련된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몇 가지 5가지 정도 사례에 있어서 하나도 쌍방울의 요구대로 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뭔가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30일 정도의 소환 통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30일 날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300만 불 방북 비용에 대해서 소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오늘 대책에서 주장하려고 했던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스마트팜 비용 대납 건도 이제 유야무에 없어졌다. 이 얘기를 이제 강조하면서 300만 분도 제3자 뇌물로 기소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지자체는 합법적으로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대선까지 생각하시는 이재명 그 대표가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그거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불법적으로 해야 될 동기가 뭐가 있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30일 날 확실히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또 당무 일정 때문에 연기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좀 조율 중인 과정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이제 출석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좀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인 거를 보면은 저는 이제 이 30일 출석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지금 수사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정말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수사 상황들을 언론에다 흘리면서 입증에 자신이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보도를 통해서 뭐 사소한 것까지 다 보도를 통해 나오는 마당에 뚜렷한 물증과 관련된 보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1년 넘게 수사했으면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라는 그 타켓을 정해놓고 기후재식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저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전에서도 계속 이런 검찰에 이렇게 그 타켓을 정해놓고 한 표적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방탄 프레임을 이제 여당에서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도 얘기도 했고 비얘기 중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라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30일 딱 정해서 정기 국회인 9월달 바로 앞전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회기 중에 체포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인데 네. 뭐 주장은 29일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해야 된다. 네. 그리고 백현동권과 같이 병합해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그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백현동권도 배임액이 1,000억 이상이라고 중범죄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구속영장 찰 수도 있는 것이고 29일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이전에도 증거가 있으면 먼저 소환해서 해도 못할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라고만 하고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뭐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밝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 이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할 때는 2000년 10월 달하고 2001년 4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외교부 장관인 신분이기도 하고 또 한일 관계의 관계라든지 이런 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또 그렇게 그분들이 이거에 대한 주무부처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발언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 21년 4월 13일 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통해서 강한 유감 표명을 했고요.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8월 달에도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또 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명확하게 방류에 반대했다라는 게 명확한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며칠 전에도 명확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힘 야당에서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히 일관된 것이고 정부 여당만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 조치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올해 10월 달에 런던 협정과 런던 의정서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 안건에서 이걸 다뤄달라고 21년 4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그 안건을 다뤄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투기로 런던 의정서 1조에 나오는 투기로 결정이 되면 방류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서의 그 해석은 그 총회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하는 거래요. 우리나라도 가입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의지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처럼 IAEA에 의존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서는 우리가 총회에 가서 좋은 결과를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논리들을 쌓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군 기지에 관련돼서 민주당의 입장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저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했잖아요. 그 평택이 제가 지금 지역구로 있는데 2004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주한미군 이제 이전하면서 주한미군 이전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막 했던 그 기억이 좀 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좀 전에 저 화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천안함 커플티를 입고 가셨잖아요. 아, 예.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네. 그 색깔론과 관련된 논쟁들, 뭐 이렇게 그 강복절 때 했던 그 공산 전체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뭐 반국가 세력,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흉상 철거와 관련된 그 철진한 색깔론 같은 그런 것들과 갑자기 저는 이렇게 연상되는 기시감이 좀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초지일관 그 관련된 발언들이 계속 일관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지만 그 비유하는 그 표현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세력들, 뭐 야당이라든지 전 정부라든지 뭐 시민단체라든지 노조라든지를 전부 다 그냥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니까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될 대통령의 의로서 오히려 갈라치기 하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께 자꾸 국민 통합을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국민들을 나눠서 선거와 관련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득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들을 끊임없이 저희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예.